자, 여러분, 숙제 홍보. 채점해줘, 채점. 생명 파트 채점하면 되죠. 잠깐만요. 어디 보자. 대표 유형이 있다. 자, 이거 채점해볼게요, 여러분.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1번에 2번, 2번에 2, 3번에 5, 4번에 1, 5번에 3, 5번에 3, 6번에 2, 7번에 2, 그리고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2,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2, 다음 15번에 5. 됐나요? 오케이. 제가 질문 먼저 할까, 여기? 질문해 주세요. 14번? 14번. 자, 여러분, 기억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수송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여러분. 기억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거는 촉진 확산. 알겠지? 이건 촉진 확산. 니은 같은 경우는 그냥 인지질층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 확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억이 촉진, 니은이 단순. 자, 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조직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할 때 이용하는 방식은 요거는,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단순 확산. 이건 니은을 이용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틀린 건 2번. 자, 다른 물질의 농도 차이가 없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세포 밖과 안의 농도는 비슷해지겠다. 그리고 있죠? 확산은 농도가 비슷할 때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자, 물 분자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동하고요. 삼투영산도 확산의 일종이다. 맞아요. 얘도 확산의 일종이에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알겠지? 근데 우리 여러분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통과해서 다루지는 않는데 이런 게 있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에너지를 써야 돼. 알겠지? 확산은 따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이동하지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불러주냐면, 혹시 학교에 살지도 몰라. 능, 동, 수송 이라는 표현을 써요. 능동수송. 알겠지? 이건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거. 이제 보통 이제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혹시 재흡수 이런 거 혹시 기억나? 재흡수 이런 거? 그 오줌 만들어질 때 그 여과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다시 뭐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재흡수할 때 그때 보통 에너지를 써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퍼올리기도 하죠. 응? 알겠지, 그지? 어디 할까요? 기현아, 감기 걸렸어? 비염. 비염서 한정이 때 너무 힘든데, 그지? 다
됐어? 다 됐어? 11번. 11번. 자, 11번 볼게요. 자, 동물 B의 혈구를 사람의 혈장에 넣으면 부풀어 오를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동물 ABC의 혈장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에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넣은 모습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동물 A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고, 그지? 동물 B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 게 좋겠지, 그지? C는 이거는 약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은데 얘는 좀 약간 팽창한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다 보니까 얘네 체내 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에다가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넣어봤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B랑 사람의 적혈구랑 여기는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면, 그지? 농도가 뭐하다고 보는 게 좋아? 농도가 같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지? 이게 팽창인가? 그림이? 자, 약간 애매하지, 그림이. 그지? 어? 이게 팽창이야? 이게 누가 팽창인 거야, 이거? 그림이, 좀 더 작게 그려주든가. 잠깐만. 그 니은의 사람과 같은 혈장 농도를 가진 동물은 C다.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 맞으려면 이거랑, 그지? 사람이랑 같은 농도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림을 좀 더 다르게 줬으면 좋았을 거야. 이거는 팽창으로 가야 되겠다. 팽창. 됐지, 그지? 팽창. 그러면 봐봐. 사람의 적혈구하고 그리고 동물 B하고, 그러면 체내 농도는 사람이 진한 거야? 동물 B가 진한 거야? 동물 B가 더 진한 거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 뭐하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동물 B가 더 진하다. 저걸 팽창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림이 약간 좀 애매해. 확실하게 더 써야 되는데. 사이즈가 비슷해 보여. 그치? 사이즈 비슷해 보이지 않아? 이거 아닌가? 이게 흑백이라서 그런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B가 좀 더 커 보이긴 하네, 그지? 실제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저기에 부풀어 오르다가 아예 뭐 하기도 하죠, 여러분. 터지기도 하지, 그지? 근데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고 살짝 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이거 주차를, 주차 구획에다가 못 넣어놨더니 살짝 신경 쓰이네. 전화 오니까. 동물 B의 혈구를 사람의 혈장에 넣으면, 그건 지금 보면 여기 동물 B랑, 그리고 여기 봐봐.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넣어준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게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게 이제 동물 B 거, 그치? 그리고 이게 사람 거. 이게 자연재구나. 사람이 더 진한 거예요, 사람이. 그지? 동물 B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요 문제를 내가 쌤은 잘못 이해했네. 사람의 농도가 더 진한 거, 요 동물 B의 혈구를 사람 혈전에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야지, 그러면. 그지? 쪼그라들어야지. 반대. 넣어준 거는 다 사람 거. 밑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다 동물 거. 그지? 좀 다 했어요? 됐지? 또 있어? 다시. 어. 증류수의 농도? 문제 9번? 자, 보겠습니다. 이거 온도는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 입자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니까. 알겠지? 증류소의 농도라고 하는 줄 알았어. 녹말. 왜냐면 이 녹말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 들어가질 않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혈장의 농도가 높아지질 않는 거야, 얘들아. 녹아 들어가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용액이 안 되는 거야, 녹말은. 응? 무슨 알겠죠, 그죠? 설탕은 물에 녹지만, 그러니까 설탕이나 엿당은 녹지. 그지? 근데 녹말은 녹질 않으니까 녹말은 의미가 없어요. 또 뭐 해줄까요? 다 됐어? 다 물어봐. 궁금한 다 물어봐도 돼. 12번의 디귿. 12번의 디귿. 자, 설탕 분자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양쪽 수면의 높이는 동일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설탕이 이동한다면 그러겠지, 그지? 양쪽이 그냥 서로 뭐 할 때까지? 아예 완벽하게 농도가 같을 때까지 움직이는데, 설탕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설탕은 설탕대로 움직이고 물은 물대로 움직이고, 그 양쪽의 높이가 다 똑같아지겠지. 그냥 한 용액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아예 똑같은 용액이 돼버리는 거지. 어? 실제로는 설탕은 못 빠져나가죠. 실제로는 물만 이동하는 거지. 그지? 실제로는 봐봐요. 여기는 10%의 설탕이고 여기는 5%의 설탕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반대쪽으로는 물 분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높이가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원래 모습인데,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 만약 설탕도 움직인다면 이게 이거지. 높이가 똑같이 그냥 한 용액이 돼버리니까 같은 용액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 용액. 무슨 알겠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생기질 않겠죠. 다 됐어요? 다음 거? 어이차, 다음 거 했잖아야지. 네. 자, 다 불러줄게요.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1, 6번에 2, 7번에 4, 그 다음 8번에 4, 9번에 3, 그리고 10번에 3, 11번에 3. 그 다음에 11문제네. 또 질문해 주시죠. 4번? 4번에 5번. ATP로 저장이 되는데 모든 에너지는 아니고 약 40%. 나머지는 열. 나머지는 열로 나와. 알겠지? ATP로 저장은 40% 정도만 ATP로 저장. 나머지는 열로 나와서 그걸로 체온 유지하고 그럴 때 쓰고 하는 거야. 7번. 자, 효소 반응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A랑 B는 각각 효소와 기질 중 하나야. A는 효소니까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죠? B가 여러분 기질이 맞죠. 그 다음에 C의 형성엔 pH의 영향을 받죠. 이 C는 뭐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 그치? 왜 pH 영향을 받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달라지면 누구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A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합을 안 할 수가 있잖아. 응?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적정 pH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지? 효소마다 적정 pH가 다 다르니까. 8번. 8번. 자, 어디였어?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기질의 양이 충분하다고 가정할 때 효소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인데 여러분 일단 온도랑 pH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효소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빨라지기는 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자, 봐봐 여러분. 기질도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기질도 계속 공급이 되고 효소도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 X축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속도도 계속 뭐하겠죠. 계속 지금 둘 다 계속 증가하니까 뭐가 알겠지, 그치? 만약 어느 하나가 일정하다면 만약 효소가 일정하고 기질은 계속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모양 여기는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기질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오죠. X축이 기질 그리고 Y축은 예를 들어서 효소는 양이 일정해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효소도 계속 증가하고 기질도 계속 증가하고 둘 다 증가하니까 계속 빨라지죠. 10번. 이번엔 10번. 자, 이건 이제 최저 pH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A는 BCD보다 산성 환경에서 더 잘 작용하는 거 맞죠? pH 2에서 작용 잘 하니까. 자, B는 C에 비해 더 넓은 pH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는 pH 범위가 이만큼 더 넓지 C보다, 그지? 이거 X축 요걸 봐주면 되니까 맞는 거고 A보다 D가 더 높은데 온도는 안 되지. 이거는 pH만. 알겠지? 온도는 다 비슷하겠지. 주성분 자체가 다 단백질이니까, 그죠? 음. 5번의 디귿? 5번의 디귿. 자, 이거 보겠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 에너지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이 반응하고 이 그림, 얘네 지금 발열 반응이긴 한데, 그러니까 효소가 꼭 발열 반응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알겠지, 그지? 그 의미인 거죠. 다 했어? 김인아? 지금 다 했어? 어. 자, 그럼 우리 지금 다 된 거지? 자, 요번에 우리 그거 나가야지. 어디 보자. 생명에, 그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을, 보자. 전사하고 번역까지는 해줬나? 어? 전사 번역은 제대로 다 했어? 거긴 다 했어? 한 거 같아? 자, 한번 볼까? 안티코돈까지 다 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자, 여기 보겠습니다.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지? DNA들은 유전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거를 3염기 서열이다 라고 불러줘. 알겠지? 3염기 서열.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얘를 코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3염기 서열을 그러면 DNA 거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 DNA가 mRNA 또는 그냥 RNA를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요거는 전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이건 전사.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전사가 되는 과정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이건 핵에서 일어난다. 이건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알겠지? 그리고 이 RNA에 있는 정보, 염기 3개 요거를 뭐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코돈이라고 불러주더라. 됐지, 그치? 그리고 이 mRNA가 어디로 빠져나와서, 여러분? 세포질로 빠져나와서 리보솜과 이제 결합을 하지. 그치? 자, 리보솜과 결합해서 유전 정보대로 뭐를 합성하기 시작하냐면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봐야지?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얘는 세포질, 위치 잘 알아놓으세요.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포자가.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거를 번역, 얘를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됐지, 그치? 여기까지 다 했지? 자, 해보자로. 만약에 DNA가 임의대로 AGC, 여기는 뭐 TAC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볼게. 됐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전사를 해. 자, 전사를 하면 mRNA는 여러분 코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A는 여기는 U, C, G 이렇게 들어가. 무슨 알겠지, 그치? T는 A, 여기는 U, G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자, tRNA라고 하는 게 있어, 그지? tRNA는 안티코돈으로 들어갈 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자, A, 그죠? C니까 G, 여기도 C, 이렇게. 얘는 안티코돈. tRNA 있는 거. 자, 여기는 바로, 여기는 U, 그지? 여기는 A, 다음 C, 이렇게 들어가.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요거는 코돈, 이게 코돈. 요거는 안티코돈. 이렇게 들어가. 그 쌤이 지난 시간에,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코돈은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쌤이? 기억나? 코돈의 종류 총 몇 가지? 64가지, 그지? 64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 64가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염기 3개가 하나의 뭐를 지정하다 보니까, 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다 보니까, 자, 세 자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면, 자, 각 자릿수당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 총 몇 가지씩 있다, 여러분? 총 4가지씩 있다, 그죠? 그래서 4, 4, 4. 4의 3승이니까 총 64가지가 나와요. 근데 봐봐. 이 64가지 중에, 자, 여기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 64가지를 가지고 몇 개의 아미노산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있다.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코돈인데 같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알겠지? 그치? 그리고, 자, 종결 코돈이라고 해서, 이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합성 이제 그만 멈춰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종결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 U, AA, U, AG, U, GA 요 세 가지가 종결 코드. 오케이?
UAA, UAG, UGA. 얘는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게시 코돈은 자 단백질 합성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의 시작. 이거는 단백질 게시니까, 그지? 합성의 이름 잘 졌네. 응? 단백질 합성의 시작을 알려주는 코돈이 게시 코돈이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AUG. AUG인데 요거는 아미노산 지정을 해. 요거는 메티오닌, 얘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이 없지만 게시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더라. 우선 알겠죠? 오케이? 요거 차이점 좀 알아놔. 그런 생각이 들지. 쌤 그러면 이 DNA가 여러분 염기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지? 근데 물론 거기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DNA에 있는 모든 염기들은 나중에 그러면 다 코돈으로 바뀌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염기가 알겠지? 모든 염기 세 개가 다 아미노산을 다 지정하고 다 유전 암호를 가지고 그렇지가 않고 허수들이 있어. 허수. 응? 마치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해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암호표 막 이런 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지? 그 중에서 실제 암호는 중간중간에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실제로 DNA도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모든 염기가 사실은 다 쓸모 있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지정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막 잘라내, 중간중간을.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배우려면 생명 2까지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DNA를 mRNA로 전설을 하고 mRNA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스프라이싱도 하고 막 잘라내고 막 붙이고 막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생물체 내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필요한 조각들만 다시 붙여서 그것만, 그 원하는 것만 딱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요번에는 요거까지 우리 지난번에 한 거 같고, 이제 유전자 이상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안 했지. 이제 자, 유전자 이상. 자, 유전자 이상은 여러분,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염기 하나가 막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런 거야, 그냥. 알겠지, 그지? 진짜 딸랑 염기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건데 뭐가 생기는지 봐봐. 자,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페닐 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먼저 페닐 케톤요증부터 볼게. 자, 페닐 케톤요증은 자, 염기 하나 이상이 생겨서 단백질을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사실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라고 이거 어디였어? 자,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페닐알라닌 분해를 못해.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그럼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자꾸 쌓일 거 아니야. 무슨 알겠지, 그지? 이 체내에 쌓인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거든? 근데 이게 독성이 있어. 이게 독성이 있어서 여러분, 막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 이래. 그래서 지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알겠죠? 막 중추신경 이런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다시 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 볼게요. 이렇게, 있구나. 자, 가겠습니다. 페닐알라닌이 쌓여. 효소가 없어서 이게 쌓이는 거야. 분해가 안 되니까. 뭔 알겠지? 자, 이게 페닐케톤으로 바뀌는데 얘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더라.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거까지 뭐 세상을 하진 않지만 뭐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봐봐, 여러분.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 적혈구는 봐봐. 염기가 CTT야, CTT. 원래 정상일 때는. 근데 요게 남모양 적혈구는 CAT. 그러니까 티민이 하나가 아데닌으로 바뀐 거야, 그냥. 괜찮죠? 자, 그럼 요거 때문에 봐봐, 여러분. 원래 요 자리에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글루탐산 대신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오게 되더라. 저 염기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알겠죠?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바뀐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모양 자체가 달라져. 무슨 알겠죠? 그죠? 이 헤모글로빈 모양 자체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적혈구의 모양이 아예 달라지더라는 거야.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모양 자체가 난 모양처럼 바뀐다는 거지. 이걸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실제로 이 정상적인 적혈구들은 산소 운반 능력이 좋지만 난 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빈혈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 그지?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얘기야. 무슨 알겠죠? 수명이 길지가 않아.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진화랑 관련된 게 나올 때, 자, 여러분, 이 남모양 적혈구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말라리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말라리아? 이 보통 이제 모기 같은 거 이제 물렸을 때, 그지?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사람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얘네가 어디에서 사냐면,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아. 그 작은 병원충이. 그래서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끼를 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애들이 많아지면 이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옆에 있는 또 적혈구를 감염시키고. 무슨 알겠지? 그래서 정상적인 적혈구를 계속 파괴를 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적혈구가 자꾸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도 잃고 막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제대로 치유를 하려면 물론 약도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혈액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무슨 알겠지, 그지? 적혈구가 부족해서 메꿔줘야 되니까. 근데 약간 오지라든지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데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지?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이 남모양 적혈구에는 안 들어가. 동그란 데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데는 오히려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아이러니하죠.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 사실은 훨씬 더 살기가 좀 안 좋은데 오히려 말라리아 모기가 좀 많은 데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긴 거다. 그죠? 염기 서열. 자,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에 이상이 생겨 나타내는 유전 질환은 이거는 페닐케톤뇨증. 페닐케톤뇨증. 유전 질환인데 진환이라고 돼 있네. 자,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이 생겨 나타내는 유전 질환 이거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름이 좀 길죠, 둘 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를 일부 책은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 겸형. 겸형. 겸자가 낫겸자. 알겠지? 겸형. 난모양 또는 겸형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페닐케톤뇨증은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것의 원인이다. 맞는 거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합성돼 나타나는 거 이것도 맞는 거고, 그지? 글루탐산이 발린. 자, 이상이 생긴 유전자에서 전사된 RNA는 번역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지? 그럼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도 번역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뭐가 알겠죠? 자, 이번엔 3번.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체내에 페닐알라닌 축적되어 나타나는 거. 자, 이거는 페닐케톤뇨증. 똑같은 거 몇 번 하는 거야? 그지? 자, 2번 볼게요. 피부, 모발, 눈 등의 색소가 생기지 않아서 피부는 하얗고 눈은 붉은색이 되며 자외선에 약하다. 이거는 알비노증이라고 하는 거. 알비노증 또는 백색증이라고 하죠. 백색증. 보통 이제 알비노 그러잖아. 알비노 악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괜찮죠? 오케이. 자, 우리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전나무 책의 공통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대장균인데요. 대장균은 얘는 원핵세포라서 이제 주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대장균의 실제 염색체. 알겠지? 이제 저기 일종의 얘는 이제 따로 이제 핵이 없으니까 알겠지? 이제 요게 대장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내리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부염색체라고 해서 요거를 봐봐. 이걸 환상 DNA. 요 환상은 요거는 동그란 모양이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환상 DN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얘를 그냥 우리가 플라스미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알겠죠? 환상 DNA는 부염색체야. 그러니까 대장균은 이게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응?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사람의 염색체 이렇게 있는데 자, 볼게요. 만약 사람 염색체 중에서 한 요만큼이 자,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부분이다 라고 가정 한번 해볼 거야. 응? 알겠지, 그치? 근데 사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자, 이런 호르몬인데 사실 이런 호르몬은 많은 양을 만들질 않아. 그러니까 몸집이 크다고 해서 호르몬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돼지가 막 몸무게가 한 200kg 나가는 돼지가 있다. 근데 그 돼지를 잡아서 실제로 이자에 있는 인슐린을 추출해내도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당뇨병 환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제 인슐린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럼 아주 옛날에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동물의 이자에 있는 또는 췌장에 있는 그지? 그 췌장 이자 같은 거긴 한데 거기는 인슐린을 이제 추출해서 그거를 주사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엄청 비싸지 않겠어요? 물론 뭐 돼지를 잡아서 그걸 돼지고기를 따로 판다 하더라도 그지? 싸지는 않겠지 주사 한 방 이런 것들이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봐봐 이 뒤 사람에 있는 염색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만큼을 잘라내 그런 효소가 있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효소 일종의 가위 같은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거를 제한 효소라고 불러줘. 얘는 일종의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 조각만 잘라내고 자 그리고 대장균에서 이제 뭐를 꺼내와 플라스미드를 꺼내와 환상 DNA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제한 요소를 가지고 얘도 잘라내. 환상 DNA도 잘라내고 사람의 염색체도 일부를 잘라내는 거야.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이렇게 대장균 플라스미드 아까 잘라낸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그리고 사람의 DNA에서 잘라낸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붙여. 이거 이제 붙일 때 이걸 DNA 연결 효소라고 하죠. 붙일 때 쓰는 거는 DNA 연결 효소. 이거를 리가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 잘 그냥 DNA 연결 효소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거를 대장균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얘를 재조합 DNA라고 불러줘. 재조합 DNA. 재조합 DNA를 다시 대장균 안에 넣어준다. 그럼 대장균이 얘는 아무 생각 추워? 얘는 대장균이 아무 생각이 없는 애잖아, 그지?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니까 이게 원래 자기 거라고 그냥 인식을 해. 무슨 알겠지, 그지? 재조합 DNA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원래 내 거였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 그거 알죠? 하루만 지나면 대장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얘네는 영양분이랑 습도랑 온도만 맞잖아? 번식을 엄청 빨리 해. 얘네가 무슨 번식하는지 알지? 이런 이분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어렸을 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 n승배로 커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봐봐. 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지? 그 왜 샤를레 이런 거 들었어? 샤를레? 샤를레가 뭔지 알아? 몰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높이 한 요 정도 되는
유리 같은 걸로 된 거 있잖아요. 못 봤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배지라고 해서 이것저것 영양소라든지 양분 같은 게 이제 섞인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약간 그거를 이제 깔아놓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 손에 세균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이런 거 배지에다가 사람 손을 살짝 푹 찍어 이렇게. 만약 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한번 손을 이렇게 쿡, 손 모양대로 쿡 찍어가지고 이거를 항온조에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거기다 놓고 한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보면 온갖 세균들이 득세지실해요. 원래 눈에 안 보였던 애들이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애들이 하루만 지나면 진짜 뭐 손 모양을 따라서 막 엄청 많아요, 이게 세균들이.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맨날 손을 되게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게 사실 손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봐. 대장균을 너무 좀 많이 찍었다. 이 대장균을 이런 배지에다가 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재조합된 DNA가 들어간 대장균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쟤네가 인슐린을 만들어낸 걸 그걸로 추출을 해서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응? 알겠지, 그치? 예전에 쌤이 듣기로는 쌤 학원 규모 정도? 쌤 학원이 이게 60평 정도가 되는데, 한 6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저 인슐린을 생산을 한 걸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을 했었던 거야. 30년 동안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생각해봐. 그렇잖아, 그지? 싸게 팔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특허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특허 기간이 끝나서 어느 나라든 다 저걸 만들어낼 수 있게 나오는 기술만 있으면,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봐봐, 여러분. 요거 제한 효소라는 명칭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DNA 연결 효소라고 하는 거 이 명칭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제한 효소는 가위 역할을 해주는 거,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DNA 연결 효소는 붙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근데 쌤 대장균이랑 사람이랑 이 DNA를 전서하고 막 번역하고 이런 일련의 체계가 동일한 겁니까? 동일해요. 유전 암호 체계가 다 똑같아. 알겠지? 이 단세포인 대장균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DNA 복제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DNA 전사하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다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알겠죠? 그 증거로 보는 견해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지?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리보솜이 RNA를 따라 단백질을 합성해주고 그치? 그리고 유전 정보는 네 종류의 염기 서열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네 종류의 염기 서열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3염기 서열이랑 네 종류 염기 서열은 의미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염기 서열은 DNA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네 종류 염기 서열은 말 그대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다음 유전 암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그래서 사람과 다른 생물에서 같은 아미노산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종류 코돈이 있으면. 괜찮죠? 됐죠? 자, 유전 암호 체계 공통성 의미 거의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 왔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됐지? 자, 볼게요. 요건 이제 같은 그림이니까 바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자,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 물질로 DNA를 유전 정보 전달자로 RNA를 쓰고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스텝 2.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전달이죠, 전달. 그치? 전달. 자,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생물종마다 다르다. 아니다. 같다. 그죠? 자,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유전 정보는 달라졌지만
유전 암호 체계는 보존되어 왔다. 맞아요. 암호 체계는 그대로 보존되어 온 거죠. 자, 스텝 3.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전 암호 체계가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유전 암호 체계가 같아서.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문제는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 잠깐만. 있죠. 맨 앞에 있는 학교 문제를 쌤이 좀 풀어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시간 참 빠르다. 일산 통고. 6월 말. 정인이 시험 6월 말이야? 7월 아니고 6월 말. 규미도 6월 말인가? 규현이도? 26일부터? 26일 일요일 아니야? 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아, 25일이 일요일인가? 동현이 언제야? 29일부터? 다들 비슷하네, 그지? 자, 폈죠, 여러분? 지금 좀 프린트. 지금 좀 프린트. 정인이도 이번 역학 들어가? 시험 역학은 다 봤어? 운동량 충격량까지? 이번에 안 들어가? 그래? 이번에 역학이 들어간 학교 어디야? 교인 들어. 기미도 안 들어? 관성. 도현이 나 이번 아예 안 들어 역학? 아 진짜? 이거 뭐지? 이거 좀 문제 풀어. 알겠지? 이건 관성부터 해줄게 그러면. 저거는 4번. 4번, 5번. 운동량, 충격량도 안 들어가? 정인이는? 진짜? 빨리 봤네. 그러면 일단은 8번부터 봐, 8번. 거기 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왜 깔끔하지가 않고, 왜 내가 쌤이 연필로 써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있을 거야. 얘네가 보니까 숫자가 뭐 좀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일단 연필로 채워놓긴 했거든?
알겠지, 그지? 그걸로 그냥 풀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8번부터 보자. 8번. 8번. 자, 가랑 나는 판의 경계를 나타내 준 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요거는 무슨 경계? 해안판이 멀어지니까. 이거는 발산형, 그지? 발산형. 얘는 뭔지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스치고 지나가는 거. 이거는 보존형, 알겠지? 나는 보존형 경계. 그래서 기억은 맞죠? 발산형 경계. 이건 맞고, 해양판은 가에서 만들어지고 나에서 소멸. 나에서 소멸은 아니야. 소멸은 수려형 경계야. 소멸이니까. 화산 활동은 나보다 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이런 보존형 경계는 지진만. 이 지역은 지진만 주로 천발 지진 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나보다 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아요. 3번 기억 디귿 됐지? 자, 이번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칼북구 화산 주변 판의 경계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해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파고들어 라고 부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렴형 경계, 네, 맞습니다. 그죠? 멘틀제르가 뭐 하는데, 여러분 하강하는데, 멘틀제르 하강하는 수렴형 경계는 지진도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응? 알겠지? 자, 그 다음. 밀도가 큰 나스카판이 밀도가 작은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맞죠? 이런 거 우리는 섭입형 경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괜찮지? 자, 이번엔 10번 볼게요. 자, 그림과는 물의 순환 과정을 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증발은, 자, 이거는 증발은 물이, 그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대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권과 수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는 거, 그지? 수권, 기권, 그러니까 이거는 A가 돼야 되겠죠. C가 아니라. 증발의 주된 에너지 원인 태양 에너지, 네, 맞습니다. 태양 때문에 증발하는 거죠.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A가 아니라 여러분 생물권과 기권 사이라고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거죠. 됐지? 오케이? 저 여기 시험범위 들어간 거 맞지? 여기도 안 들어? 아, 그래? 파는 들어가고? 생물? 생명? 세포만? 그럼 생명은 어디가 들어? 아예 안 들어? 그거 시험 뭐 봐? 어. 우주? 우주? 아, 어디 얘기하는 거지? 그거 화학 파트? 신소재? 알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지? 그럼 숙제를 따로 줘야 되나? 숙제를 따로 줘야 되겠네. 이따 내가 따로 하나 더 줄게, 그러면. 알겠지? 따로 뽑아서 줄게.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그림은 즉 시스템의 기권과 수권의 온도에 따른 층상 구조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는 여러분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성층권, A는 여기는 열권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C는 여기는 수온, 수온 약층 이렇게, 그죠? 자, A는 안정한 층으로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A는 안정한 거 맞지, 그치? 불안정한 층은 어디랑 어디가 불안정하냐면 대륙권과 중간권이 불안정한 층이니까. 자, 다음 B에서는 물질의 연직 방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성층권은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지, 그지? 안정적인 기층이니까. 수온 약층 위도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다르죠. 알겠지, 그치? 됐지? 이거 혼합층의 두께 잘 알아놔야 돼.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해 준다, 여러분? 바람의 세기가 결정한다. 오케이? 자, 그럼 12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예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A는 기권,
그죠? A는 기권. 자, B는 태풍이니까 수권과 기권. 그지? 답이 너무 빠른데요? 답은 1번. 됐죠? 오케이. 자, 뒤로 가시죠. 13번. 자,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탄소는 대부분 어디에 존재한다? 기권이 아니라 직권. 그죠? 직권이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이시죠? 직권이 제일 많아. 직권은 주로 어떤 형태로 들어있더래? 저기는 CaCO3, 주로 탄산칼슘 형태로 존재하더라.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면 A의 양이 증가합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치?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토양에 있는 유기물 속 탄소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여러분 이거 토양에 있는 유기물 속 탄소는 이거는 화석 연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석탄, 석유. 이거는 주로 미생물 분해가 아니라 이거는 연소. 알겠지?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해서 대기중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자, 물의 순환과 연관 이동량을 나타내 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볼게요. 지금 A는 있잖아. A는 그러니까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가는 게 A고 바다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자 36이랑 강수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A는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A는 B보다 뭐 해야지? 더 커야지. 무슨 알겠죠? 괜찮지? 자, 다음 물의 순환으로 지구 시스템 에너지 순환. 이게 많이 괜찮아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지구 시스템 전체 물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물 자체 양이 증가하진 않죠.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15번 보겠습니다. 자, 감자즙의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쭉 볼게요. 하나는 자, 삶은 감자 조각이 그러는 생감자 조각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생감자 조각에서만 기포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 과산화수소는 여기 볼게요.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소가 아니야, 여러분. 기포. 자, 다음 효소는 열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다. 그죠? 삶은 감자 조각에서는 기포가 나오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감자즙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있죠. 됐지, 그치? 화학 반응이 끝난 시간과 비해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도 기포는 더 이상 발생하지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재사용 가능하니까 효소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과산화수소가 더 들어온다면 기포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16번. 자, 효소와 반응물의 작용 과정입니다. 여러분, A는 효소, B가 반응물 또는 이제 기질이야 라고 봐주면 되겠죠. A가 작용하면 기억이 낮아진다. 여러분, 기억은 반응열이라서 반응열은 변하지 않아요. 활성화 에너지 언덕만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A가 B하고만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예로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은 분해하지만 단백질은 분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기질 특이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A는 반응이 끝난 뒤 다시 다른 B와 결합해서 촉매 작용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할 수 있죠. 그렇지? 니은 디귿. 됐지? 오케이. 저는 1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처럼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는 이거는 이화, 그죠? 이건 이화작용. 단백질 만들어주는 거는 단백질 합성은 이런 건 동화작용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야. 이가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는 엽록체, D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화작용 포도당 이건 여러분 호흡이니까 호흡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알겠지, 그치? 자, 나의 아미노산이 A를 이동하는 방법은, 자, A는 저 세포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얘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확산이다? 촉진 확산이다. 맞는 거죠. 가는 이화작용, 그리고 나는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니은 디귿. 응? 응? 세포막. A가 세포막 나타내준 거야. 알겠지? A는 세포막.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18번. 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내 준 거라고 되는 데는 P는 이게 지질에서 인지질이죠. 인지질. 이건 이제 막단백질이고, A는 막단백질로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맞죠? 자, 이중막으로 B와 C를 해서 이중막이라고 하면 안 돼요. 틀려요. 이중층. 이중층이랑 이중막은 의미가 다른 거야, 여러분. 알겠죠? 이중막은 이중층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물에 대한 친화력은 B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됐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19번. 자, 물질 가반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여러분,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 막단백질은 쓰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 확산, 그죠? 이거 나도 확산인데 막단백질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촉진 확산, 이렇게, 그치? 자, 볼까요, 여러분? 간에는 물에 잘 녹는다. 얘는 물에 잘 녹기보다는 지질이랑 친한 애들. 그지? 소수성 또는 지질과 친한 애들이. 자, 세포 안팎의 나의 농도 차이가 일정 농도차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물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단백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단백질이 한정된 양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알겠지?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아진다고 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진 않잖아요. 나중엔 정체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가 차이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즉 세포막 바깥쪽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빠져나갈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야. 왜? 막단백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차량이 없을 때보다는 차량이 많을 때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차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건 맞지만, 막 명절 때처럼 차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치? 네, 그것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야. 페퍼에서의 기체 교환은 나의 이동 방식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페퍼에서의 기체 교환은 가져가. 단순학산. 그치?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단순학산.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여기 이거는 0.9%인데 0.9%의 소금물, 자, 3.6%의 소금물 이렇게 있어,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같은 크기죠, 그죠? 니은이 그런 팽창에서 터진 거, 이런 걸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준다 그랬어, 그지? 용혈 현상. 이것은 쪼글쪼글해진 거. 자, 보면 지금 니은이 증류수가 될 거고, 요게 여러분 0.9%의 소금물이 될 줄 거고, 요거는 C 3.6%의 소금물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A에 들어있는 적혈구는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물이 더 많이 이동을 해. 맞지, 그지? 적혈구 내부 농도는 0.9%의 소금물과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고, C에 들어있던 적혈구의 모습은 니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C에 들어있는 건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라고 해줘야지, 그지? 쪼글쪼글 해줘야 되니까. 괜찮죠?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21번. 자, 사람의 눈동자 색이 갈색을 띠게 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자, 특정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고, 멜라닌 합성 요소에 의해 멜라닌 합성이 되면 얘가 이제 눈동자색 갈색을 띠게 된다 이 말인 건데, 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가아 과정에서 요거 멜라닌 합성 어디였어? 여기가 아니구나. 가니까 여길 봐야지. 특정 유전자부터 멜 합성 요소가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단백질이죠. 저게, 그지? 그러니까 번역 일어나는 거야. 효소 자체 단백질 만들어주는 거. 사람의 눈동자 색은 형질입니다. 네, 이런 걸 형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알겠지? 다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전 형질이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22번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운동량, 충격량. 아, 빨리 풀어볼게요. 그냥 이 발음은. 이건 질량이 100g인 공을 자 높은 곳 가만히 떨어뜨렸다라고 되는데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 0.1kg. 알겠지? 그리고 2초 동안 낙하의 지면과 충돌한 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봐봐 하나씩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구해봐라. 낙하 높이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원래 등가속도 공식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 거. 이 공식 들어봤죠? 그치 그치? 근데 자유낙하는 V0가 0이니까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낙하 높이는 2분의 1, 여기 앞에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가 중력 가속도, 여기는 T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G 값은 10, 그 다음 시간은 몇 초 여러분? 2초. 그러니까 2의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몇 미터가 돼줍니다? 20m 이렇게 들어가. 무슨 알겠지, 그치? 20m.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 물체 운동량 크기를 구해봐라. 여러분 그러면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운동량 P는 mv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속도는 자 낙하 속도는 V는 gt 이렇게 되지. gt 중력 가속도에다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10, 그 다음에 시간은 2초니까 얼마로 오냐는 20 m/s.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은 0.1kg이고 낙하 속도 20이니까 충돌 직전 물체 운동량 크기는 2kg/s 이렇게 들어가는.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다음 충돌 과정에서 지면이 물체에 작용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는 얘는 뭐랑 같냐면 얘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와 같다. 알겠죠? 자, 충돌 후에 운동량은 지금 올라가는데 속도가 10인 거니까 0.1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라갈 때를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요. 플러스 1 kg/m/s다.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충돌 직전 얼마냐면 내려오는 거 방향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2 kg/m/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1 빼기 마이너스 2가 총 3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충격량은 얼마가 된다 여러분? 3 뉴턴 세크 또는 3 kg/m/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죠? 자, 이번에는 판 23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봐. 여기는 수렴형. 사실 모이니까 여기는 보존형. 그치? C는 발산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암석권 밑에 D는 얘는 연약권. 이건 연약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보자. 가에서 판에 상대적 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주면 되죠.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이번에 보존형 경계를 써봐라. 이거는 B, 그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데 B. 자, 다음 D층은 연약권 이라고 쓰면 되고 이게 저는 연약권. 연약권은 약 100에서 400km까지. 자, C 지역에 형성되는 지형과 그 지역에 형성되는 과정을 했는데 여러분, 자, C 지역 여기는 동태평양 해령이죠. 여기 동태평양 해령대니까 해저 지형은 그냥 해령 이렇게 써주면 되고 D층의 상하 운동과 연관 지어봐. 그랬으니까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그치? 그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해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이번엔 24번. 자,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 흐름을 표는 일부 코드이지 않은 아미노산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여기 볼까? 자, 얘를 봐봐. 얘를 전설을 한 건지 아니면 얘를 전사한 건지를 봐줘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mRNA가 되는 거니까 mRNA는 DNA 가닥 두 개 중에 한 가닥만 전달하는 거니까 바로 얘는 그러면 만약 A를 전달했더니 여기 뭐가 와야 돼? U가 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 있는 가닥이 전사가 됐네 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치? 그 위에 있는 가닥이 전사가 돼서 ACG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요 기억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A, 그죠? 여기는 C, G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무슨 알겠죠? 물음표에는 지금 누가 들어간다? 여기는 U, C, 여기는 U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죠? UCU. 오케이? UCU.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밑에 코돈 UGC가 B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대. 그러면 UCU는 A라고 하는 아미노산 지정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죠? 괜찮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쓰고 자, 가는 여러분 DNA, 나는 RNA. 자, 가에서 나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이거는 핵. 그지? 핵. 그리고 기억의 염기 서열은 ACG. ACG. 자, 니은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아까 찾아놨죠. 이거는 A. 그지? A, 스몰 A.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잠깐만 쉬었다 가죠.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 역학이 역학이 많은데. 동현이는 지구 시스템 다 들어가지 그래도. 지구랑 생명 이 다 들어가는 거지? 어. 또 누적이야, 너희는? 어. 생명? 그러면 생명 오늘 한 거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세포부터? 어. 중간고사 생명 뭐가 있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얘 통과는 시험 범위가 좀 별로야. 그치? 좀 별로야. 이거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게. 잠깐 쉬었다 가고 그거 뒤에 거 문제를 잠깐 좀 풀고 있어. 어? 그 정인이도 오늘 지금 쌤이 따로 준 문제 있잖아. 그걸 좀 풀어. 알겠지? 그리고 지금 지금은 아직은 쌤 비는 시간이 없는데 고3 애들 여러분 끝나고 다음 타임이 고3 애들이거든요. 근데 고3 애들이 아마 다음 주 하고 걔 시험 때문에 한 2주 정도 휴강을 할 거니까 시험 폼이 안 맞는 부분은 그때 시간을 좀 조절해서 그때 따로 좀 해줄게. 알겠지? 응. 응. 4단원? 어. 왜 그러시는 거야? 어? 어. 어. 너무 제각각이네, 그치? 응? 산하하면. 어쨌든 지금 산하하는 거 언제 해주지? 일단 시간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중딩들, 중학생들 선행하는 애들 있어. 고등과정 선행하는 애들. 걔네도 시험 때 되면 한 2주 정도 휴강하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2주 정도 남으면 그때 시간 조절해서 진도 안 맞는 부분을 따로 해줄게. 알겠지? 다음 주. 근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휴강하는 반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시험이 요때 시험을 보니까 주로 그지? 아마 17, 24 요때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다음 주는 안 되고 17, 24 요때 그때 시간이 좀 따로 좀 잡아보자.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역학은 그럼 누가 들어? 앞부분 누적 아니야? 역학은 또? 규민 얘는 그냥 관성부터? 자,
이거는 일단 여기는 기원이만 봐. 1번. 이거 1번. 요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질량이 쇠구슬 B의 질량은 쇠구슬 A의 2배라고 되어 있는 거야. 2배.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쇠구슬 B가 A보다 먼저 바닥에 도달한다.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건 수평 방향으로 던지건 그리고 질량이 크건 작건 자, 먼저 도달하는 건 없고 다 동시에 떨어져. 알겠지? 다 동시에. 자, 낙하는 동안 쇠구슬 B의 작용 힘의 크기는 이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쇠구슬 B는 수평 방향은 등 속도, 연집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하고 됐지? 자, 그다음 요거는 규민아 이거 2번은 봐야 돼. 작용 반작용. 이건 들어가. 봐. 몸무게가 600N 철수가 무게 300N의 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돼 있어. 자, 역기는 300N의 힘으로 지구를 끌어당겨 라고 돼 있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지구가 역기를 300으로 끌어당기는 거지. 무게만큼. 그치? 그러면 서로 작용 반작용 역기는 누구를?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 맞아.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맞는 표현인 거고 바닥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은 철수가 역기를 들고 있는 힘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철수가 바닥을 얼마로 지금 누르고 있냐면 자기 몸무게 600이랑 그리고 역기 300과 합해서 900N으로 찍어 누르고 있겠지. 그치? 그럼 바닥은 철수를 얼마로 밀어줘야 돼? 900만큼 밀어줘야 돼. 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철수가 역기에 들고 있는 힘 요게 300N, 600밖에 안 되니까 니는 말이 안 돼. 알겠죠? 지구가 철수를 끌어당기는 힘과 철수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지구가 철수가 지구를, 그지? A가 B를, B가 A를 이게 성립하는 게 작용 반작용. 기억 디귿. 됐지?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볼게요. 요 문제는 요런 거는 조금 통과해서 하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10m/s로 통과를 해서 10초 후에 기준선 R을 지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요번에는 자,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기준선 R을 동시에 지나갔대. 자, 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는 속도 시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가 10m/s로, 이건 물체 A죠. 자동차 A지. 여기를 10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지나가.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그러면, 자, 자동차 B도, 자, R를 동시에 지나가야 되니까 10초일 때, 요거 밑넓이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요거. A가 몇 미터를 지나가? 100m 지나갔지. 맞지, 그치? 그러면 B도 얼마를 지나가야 돼도 얘도 100m를 지나가야 되니까 자는 그래프의 모양이 다른 색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돼. 그치. 넓이가 같아요. 밑넓이가 같아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때 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20m/s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요 삼각형, 요 파란색, 요 밑넓이가 얼마가 돼주는 거니까 요게 100m가 돼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10초 동안 자동차 A가 움직인 거리는 100m 맞고 이거 니은 진짜 조심해야 돼. 기준선 Q를 지날 때 Q가 여기 봐봐. P랑 Q 사이, QR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미터가 돼야 되냐면 50m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지금 50m를 지나갔을 때도 자, 누구는 A는 계속 10m/s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Q점이고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여기 Q점이라고 잡아주면 안 돼. 알겠지? 왜냐면 X축은 좀 시간이니까 이거는 면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자, 이거 파란색 B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까지 면적이 얼마밖에 안 돼요.
25m밖에 안 돼.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B가 기울선 Q를 지나면 50m를 지나가야 되니까 한 여기쯤까지 더 가야 되잖아. 뭔 이야기겠지? 50m가 되려면 그러니까 속도는 둘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B가 더 빨라야 돼. Q점을 지날 때는. 자연차 B의 이거는 이거 단위가 잘못돼 있어. 세크 제곱. 자연차 B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2m/s 제곱이 되는 게 맞지, 그지? 이거는 기억이랑 디귿 이렇게 들어. 괜찮죠? 기억 디귿. 자, 이거는 4번. 규민아, 4번은 들어가? 이거 들어가지 이거. 아닌가? 아, 안 들어가.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금 한 바퀴에서 처음 위치로 돌아와 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지금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의 가수의 크기는 일정하죠. 중력 가수 영향을 받으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아래인 곳에서 이 물체의 자유는 중력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치? 막률 공식.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치? 만유인력은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거니까. 응? 알겠지? 자, 그리고 거리가 R인 곳에서 질량이 2배 큰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금 한 바퀴 도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시간 똑같아. 알겠지? 시간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기억만 맞습니다. 자, 그럼 5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요게 그거 내가 얼마로 써놨어? 2. 자, 2m/s 이거 어디 갔어? 자, 2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5kg의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FT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5초까지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지? 30. 그치? 그리고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10. 그러니까 총 운동량은 40이 돼야 돼. 맞지? 그치? 그러면 그 40을 질량 5로 나눠주니까 6이 아니라 8m/s가 돼야지. 이해가지? 그치? 응. 원래 2m/s 질량이 5.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5kg짜리가 2m/s를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운동량을 30만큼을 더 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총 운동량 40이 돼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10초 때 물체의 운동량은 요 이제 민넓이에다 구해볼게. 자, 여기, 아이고. 자, 여기는 30. 요것도 30. 그치? 그 여기는 저기 얼마냐면 5 곱하기 4, 20에 요거 삼각형이 10. 총 70. 원래 10이었으니까 다 해서 80. 됐지, 그치? 5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 크기는 30, 아니요, 40, 그리고 0에서 5초 동안 받은 건 30.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4배라고 해줘야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규민 6번 풀었어? 6번 이건 들어가지. 이건 들어가는 거 맞지? 그지? 자, 두 자동차 충돌 과정이라는 현상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이 큰 트럭과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서로 충돌했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용차 탑승자는 앞으로 튀어나갔고 쭉쭉 나와 있어. 여러분 자 볼게요. 기억에서 두 자동차의 충격량이 서로 주고받는 건 같아야죠. 그지? 그리고 니은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지? 관성과 관련이 있고요. 디귿 에어백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운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 맞지?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7번. 이것도 작용, 반작용, 이 운동량 보존과 관련된 거예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넣는 질량이 50인 같은 A, B가 충돌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원래 운동량이 50 곱하기 4니까 200. 그치? 얘는 운동량이 얘는 마이너스 50 하나 붙일게. 그냥 마이너스 50V. 괜찮지? 그치? 그러면 자, 200
더하기 마이너스 50V는 자 둘이 충돌을 같이 움직인대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100 곱하기 총질량은 100, 속도는 얼마? 1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50V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00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V가 얼마? 2m/s, 그치? 왼쪽으로 2m/s를 운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충돌전 B의 속력은 2.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가 항상 보존. 됐죠? 그리고 A가 B의 작용 힘의 크기는 B가 A의 전 힘 크기는 서로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됐지, 그치? 역학 파트는 시험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뒤에 다음 학교 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범위가 너무 제각각이야.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쌤이 오늘 좀 프린트해서 자기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다 풀어오기. 응? 알겠지? 사랑하나는 조금 너무 많이 가셨네. 그지? 너무 많이 가셨어. 사랑하는 파트를? 거의 반의식 좀 많이 외워두면 좋은데. 근데 이게 어. 반응식도 외우는데 아예 이해를 그냥 음, 완전 딴거로 나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따로 하고 있긴 한데 걱정돼가지고 기만. 아 진짜? 그러면 애들 이거 하는 동안 사랑하는 잠깐 설명을 좀 해줄까? 원래 산화하는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산화수를 하면 좋은데 아직 산화수를 하면 지금 해주면 더 헷갈릴 것 같고 여기 봐봐 김민아 산화하는 자 우리가 산화는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산소와 결합하는 거 일단 산화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 있죠?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H 수소 있잖아 수소를 잃는 것도 산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아직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산화수 요게 증가하는 거 요것도 산화 원래 산화가 총 4가지 근데 사실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산화수만 알면 다 설명이 가능한 거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알겠지? 그냥 볼게 먼저 산소 이동부터 해볼게 자 산소 이동과 가장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 있잖아 연소 그치? 뭘 태우는 거 CH4 메테인이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 줘 이런 것도 산화 알겠지 그치?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자 뭐 광합성과 호흡 먼저 호흡식을 먼저 볼까? C6 H5CX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서 자 이산화탄소랑 물로 되는 과정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봐봐 자 아까는 얘가 산화된 거 메테인 그치 CH4가 산소를 얻는 거니까 이제 보통 산화를 옥시데이션에서 O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는 O2가 환원 리덕션 알겠지 그치? 그리고 발음은 여기 광합성에서는 포도당이 얘가 산화 O2가 환원 이렇게 괜찮아? 만약에 이제 이걸 쌤이 하나 더 줘줄게. 만약 저거를 이거는 호흡식이고 강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딱 역반응이지. C6 H12O6 포도당 여기는 산소 이렇게 나와. 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환원. 알겠지? 그리고 요소는 물이 요게 산화 이렇게 들어가. 근데 사실 이거는 산소 이동으로 설명하기가 지금 되게 힘들 거야. 왜냐면 요 산소가 다 있잖아. 산소가 없는 데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는 6개의 탄소에 산소가 몇 개? 12개지. 총 12개. 그지? 근데 여기는 6개의 탄소에 산소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산소가 뭐 했다고 생각을 해? 줄었다. 그지? 산소가 12개에서 6개로 줄었다. 그러니까 환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산소가 주는 게 하나. 그치, 그치. 산소가 느는 게 산화니까, 그지? 산소랑 결합하는 게 산화고, 산소를 뺏기는 게 환원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거를 산화수로 해서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평균 산화수 0, 산화수 감소하니까 환원이 원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게 좀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6개의 탄소랑 산소 12개랑 있다가, 6개의 탄소랑 산소 6개랑 있으니 산소가 줄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CO2가 뭐 됐다? 환원됐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물은 원래는 이걸 산화수로 해야 되는데 산소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요거는 따로 네가 좀 외워놔. 요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이거는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광합성에서 CO2가 환원, 물이 산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산소 이동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은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철광석. 자, 철광석은 Fe2O3에다가 SiO2까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코크스, 이거는 탄소. 코크스는 흑연을 압축해서 만든 거야, 그냥. 알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석회석, CA, CO2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얘를 용광 넣어서 막 가열을 하는 거야. 응? 알겠지? 그치? 그러면 요 탄소가, 이것도 따로 써줄게. 탄소가 산소랑 불 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알겠지? 그리고 CaCO3 탄산칼슘은 얘는 가열해주면 CaO랑 CO2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제 봐봐. 우리가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려면 SiO2도 빼고 산소도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저게 산소는 누가 빼는지 보자. Fe2O3에 일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여기는 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3CO2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산소를 뺏겼으니까 환원,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우선 알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자 CaO 있잖아. 요 CaO가 SiO2랑 결합해서 이거는 CA SiO3 슬래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일종의 찌꺼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얘는 산화, 요 산소는 환원, 이게 맞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요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응? 알겠지? 이게 산소 이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이걸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규민아. 알겠지? 원래는 이거를 산화수로 해주면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원래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산화수를 모르니까 요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응? 아니 이제 요게 수행으로 나오면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철의 재련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탄산칼슘이 열분해되는 거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알겠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쉽게 외우려면 그 CaO가 들어가는 거는 산화 환원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놔. 어? 알겠지? 이거 산화칼슘 들어가는 산화 환원 아니라는 거 기억해놔. 오케이. 산소 이동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자 이동이라는 게 있어.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은 자 이거는 봐봐. 금속이랑 금속 이온이 만날 때 이제 전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요때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랑 비금속 이온이 만날 때 이때가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도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요거야.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날 때. 저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 저게 수능에 안 나다가 요즘 저게 한 문제씩 쉬운 걸 하나씩 내기도 해. 자, 봐봐. 이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얘네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하나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쉬운 애들이냐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잖아. 원래 그치? 전자 잃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그래야지 18조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금속들이 이 우주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있잖아. 누가 전자를 잘 잃고 잘 얻는지가 태생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응? 알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금속의 반응성 순서 또는 이온화 경향이야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순서 어떻게 되냐면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켈, 주석, 여기는 납, H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요 순서야. 칼카나마, 알화철리전압, 수고, 수은, 백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학교에서 했어? 아직 여기까지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요 수소보다 봐봐. 수소보다 이거 H는 애시드 H 플러스 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수소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산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이고 수소보다 오른쪽에는 산과 만나도 산과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자 금속 아연을 산에다만 넣어줬다. 이제 H 플러스만 쓸 거야. 구경꾼은 안 쓰고. 그러면 아연이 수소연보다 더 산화되기 쉬우니까 아연이 전자를 내주고 그리고 수소연은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H2 이렇게 봐.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내줬으니까 얘는 산화, 수소연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금속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구리를 산에다 넣어줬다. 이때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예 일어나질 않아.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이런 것도 해볼게요. 만약에 만약 마그네슘이랑 구리온이 만났습니다. 이러면 마그네슘이 여기 있지. 구리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산화되기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 전자를 내줘.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구리는 CO 금속 구리로 이렇게. 그래서 마그네슘은 얘는 전자를 내줬으니까 산화, 구리온은 환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됐지, 그치? 예, 교과서에 딱 요거까지만 할게. 교과서에 이런 실험이랑 관련된 게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는 아연이 있다. 여기는 CuSO4 황산 구리 수용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구리 이온이 있고 여기는 SO4 2- 황산이온 이렇게 있어요. 자, 황산이온은 얘는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거야. 음이온은 양이온끼리만 금속끼리만 봐주면 돼.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산화돼서 녹아 나오고 여기다 전자를 놓고 나와. 그러면 수용액 있던 구리이온이 아연판에 와서 전자를 얻고 금속 구리가 돼서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우산이지? 아연 하나 빠져나오고 구리온을 가서 아연판에 달라붙고. 오케이. 그럼 이게 반응인식이 어떻게 되시냐면 아연이랑 구리온이랑 만났는데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구리온 CU 금속 구리로 석출 이렇게. 그래서 아연이 뭐 됐다? 산화. 구리온은 환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알겠지? 자, 그다음 봐봐. 자, 아연은 원자량이 65짜리, 구리는 원자량이 64짜리야. 그 아연이 좀 더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첫 번째 금속판 있잖아. 금속판, 즉 아연판 얘기하는 거지. 금속판 입장에서는 65가 빠지고 64가 와서 붙으니까 질량이 줄어. 여기는 질량이
감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액은 수용의 입장에서는 65짜리가 들어오고 64짜리가 빠지는 거니까 얘는 질량이 증가.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둘 다 이가 이가짜리 1대1로 반응하거든. 여기는 이온수가 변화가 없어. 이온의 개수가 여기는 일정. 됐지? 그리고 원래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는데 구리 이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용액은 푸른색이 흐려진다. 수용액은 푸른색이 흐려진다는 거 좀 기억해놔. 알겠지? 수용액 푸른색이 흐려진다. 자, 네, 요번 만약에 이제 실험할 때 요거 차이점만 한번 살짝 비교해 볼게. 여기는 구리, 여기는 AgNO3. 자, 질산은 여기는 Ag 플러스 은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반응식만 좀 보자. 금속 구리랑 은이온 두 개가 만나면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은이온은 금속 은으로 석출 이렇게 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온 두 개가 사라지고 구리가 하나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온 수가 줄어야 돼. 이때는 이온수 감소. 알겠지? 그러니까 이온수 변화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거 잘 잡아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일단 급한 대로 여기까지. 알겠지? 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올 때는 문제 많이 풀어갖고 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쌤이랑 구체적인 진도 계획을 좀 잡읍시다. 진도 안 맞는 부분. 규원이는 진도 다 했지 지금. 그렇지? 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렇지. 모든 학교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순서대로. 얼마나 좋아. 시험들 하기도 편하고. 그죠? 동현이는 따로 범위 따로 더 들어가는 건 없지 지금. 빠지는 것만 있고. 그렇지? 오케이.